당좌 계정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좌 거래의 특성에 대하여는 당좌 거래란 다른 예금 거래와 같이 소비 임치 계약인 점에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지만 이 계약에는 계약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여 발행한 어음을 본인을 대신하여 지급 사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당좌 계정의 지급 방법으로서는 먼저 예금일 경우에는 예금 지급 청구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좌 계정의 어음 수표에 의한 지급 방법에는 창구 지급 방법과 교환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창구 지급 방법은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창구에서 직접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이에 응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하고 교환 지급 방법은 어음 수표의 소지인이 거래은행에 그 어음 수표를 입금시키고 거래은행이 어음 교환소를 통하여 지급 제시했을 때의 지급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교환 지급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좌 계정의 지급 사무 처리와 약관상 특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좌 계정에서 은행은 대량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좌 거래 약관에서 별도로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 제시 기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은행은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된 어음만을 지급하지만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 제시 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면책 약관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책 약관은 예금 거래 기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관이 당좌 계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백지 어음 수표에 대한 특약도 두고 있는데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에 은행이 면책된다는 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백지 어음이나 수표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예금이 부족하거나 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소지인이 소구권을 상실하기 때문인데 소구권이란 적법한 지급 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적법한 지급 제시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완전 어음이 지급 제시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지 어음의 경우에는 소구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서는 달력이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와 어음에 대하여 그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에는 은행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선 취소에 대하여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 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은행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금지 어음과 수표에 관해서도 특약을 두고 있는데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은행이 지급했을 때에 은행이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좌 계정에서의 사고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의 유형은 위조, 변조, 멸실, 훼손, 분실, 도난, 계약 불이행과 피사취가 있습니다. 위조, 변조의 경우 위조와 변조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지급 거절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은행이 이를 살폈음에도 위조, 변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급할 때 그 지급은행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조나 변조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위 변조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설사 위 변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은행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위 변조 부도 처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멸실이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는 훼손의 경우에는 최종 소지인이 재권 판결을 얻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신고 담보금의 입금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좌 계정을 분실, 도난 당할 경우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 발행인을 통하여 지급 정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행인은 사고 신고 담보금 입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신고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재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사취와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는 자는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 발행인을 통하여 지급 정지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행인은 사고신고 담보금 입금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때 사고신고인은 재권 판결을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 권리자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피사취, 계약 불이행의 사고신고와 은행의 실무 처리에 대하여는 먼저 사고신고가 있으면 사고신고인은 사고신고서, 발행인은 지급정지 의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고신고 담보금의 입금은 그 지급 정지 의뢰한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 전이면 언제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고신고 담보금은 지급 정지 의뢰한 어음수표를 지급 제시 받았을 때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신고 담보금의 입금 의무자가 발행인이라는 것이고 사고신고인은 입금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신고된 어음수표가 은행에 지급 제시된 경우 담보금의 입금이 있으면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고 담보금의 입금이 없으면 은행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담보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지인에 대한 지급, 발행인에 대한 지급, 재권 판결 취득자에 대한 지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되면 은행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은행은 확정 판결이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서를 제출받아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고 또는 어음 발행인의 지급 동의가 있으면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어음 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 사유로는 확정 판결이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서의 제출, 어음의 회수, 이해관계인의 소송 계속 증명이 없고 지급 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사유가 분실 도난이고 법원의 재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난 때에는 은행은 재권 판결 취득자에게 사고신고 담보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